안녕하세요. 송명숙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 바로 마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약보다 더 강하다고 여기는 이 마늘이 어떻게 보면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저 향을 돋우고 입맛을 살리는 양념 정도로만 여겼던 마늘이 제대로 알고 섭취하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보약이 되지만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늘의 진짜 얼굴을 파헤쳐보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마늘을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늘의 좋은 점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유황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항암 작용입니다. 위나 폐, 대장처럼 많은 음식이 직접 닿는 장기에서 특히 효과를 보이며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마늘을 자주 섭취하는 지역일수록 암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늘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같은 문제는 사실 평소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마늘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뇌나 심장처럼 중요한 기관에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곧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갑작스러운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마늘은 감기나 각종 감염성 질환에 강한 면역 방어막을 형성해 줍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계절이 바뀔 때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잔병 치레가 잦은 분들에게 특히 권장되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분들 중에 병원에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경험담도 많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마늘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마늘 장아찌, 마늘빵, 그리고 상한 마늘처럼 잘못 보관되거나 조리된 형태는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됩니다. 마늘 장아찌는 특히 문제입니다. 대부분 설탕이나 식초, 소금, 방부제 같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들이 마늘 속 유익한 성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은 알리신과 만나면서 그 항암 효과를 급격히 떨어뜨릴 뿐 아니라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역시 과도하게 섭취되면 혈압을 올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넣어 만든 장아찌 역시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늘빵도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정제된 밀가루에 버터와 마늘을 더한 조합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빵 속의 글루텐은 습관적으로 섭취하면 장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중독성과 함께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위험한 형태는 상한 마늘입니다.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마늘에서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1급 발암물질이며 주로 간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문제는 이 곰팡이 독소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내부 깊숙한 곳까지 독소가 퍼져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익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마늘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마늘과 꿀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이른바 꿀마늘로 불리는 조합은 요즘 건강식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과 꿀의 천연 효소가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몸에 흡수될 때 그 속도가 무척 빠르고 효율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같은 양의 마늘이라도 더욱 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로회복은 물론이고 심장과 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에까지 도움을 주는 꿀마늘은 비교적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국산 마늘을 깨끗이 씻고 상한 부분을 제거한 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찜기에 넣고 살짝 익혀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마늘의 자극적인 성분이 줄어들면서도 유익한 성분은 보존할 수 있습니다. 찐 마늘을 유리병에 담고 그 위에 꿀을 마늘이 잠길 정도로 붓고 실온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뒤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섭취 방법은 아침 공복이나 식후 30분 정도의 찐 마늘 서너 개와 함께 꿀 한 티스푼 정도를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혈압을 낮추거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은 의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은 최소 2주 전부터 섭취를 중단해야 안전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마늘을 적절히 익혀 섭취하는 것입니다. 흔히 생으로 먹어야 몸에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늘은 열을 가하면 SRL-시스테인이라는 또 다른 유익한 성분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위가 약한 분도 자극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조리법과 보관법, 섭취법을 잘 지킨다면 마늘은 충분히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늘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들과 마늘이 뇌 건강, 특히 기억력과 관련된 기능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도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늘이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섭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보관입니다. 특히 생마늘은 외부 습기나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잘못 보관하면 쉽게 곰팡이가 생기거나 안 보이는 부분에서 부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마늘은 건강에 이롭기는커녕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마늘을 구매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관리할지를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마늘을 구입한 직후 해야 할 일은 하나하나 상태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마늘도 껍질을 살짝 벗겨보면 이미 안쪽에 검은 반점이 생겼거나 습기가 찬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마늘은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 개의 상한 마늘이 나머지 마늘에도 곰팡이를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관을 위한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마늘을 오래 두고 사용하려면 개별 포장을 권장합니다. 각 마늘을 키친타월로 감싸주면 습기를 흡수하고 곰팡이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통풍이 살짝 되는 밀폐 용기에 담습니다. 이때 실리카겔을 함께 넣어두면 수분 흡수를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줍니다. 냉장고의 야채칸은 비교적 습도와 온도가 일정한 편이므로 이 공간을 활용해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보관 후에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늘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점검을 해줘야 합니다. 색깔이 노랗게 바뀌거나 검은 점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특이한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손으로 만졌을 때 물컹거리거나 끈적거리는 느낌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이 있다면 다른 마늘에 영향을 주기 전에 곧바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껍질을 벗긴 마늘의 경우는 더욱 민감합니다. 이 상태의 마늘은 껍질이 보호막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더 쉽게 받습니다. 이런 마늘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되 바닥과 위에 키친타월을 깔아 수분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기한은 짧게 잡아 3일 이내에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장기적으로 보관하고자 한다면 냉동 보관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마늘을 한 알씩 따로 포장하여 냉동실에 보관하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해동 없이 바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약 6개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며 영양소 손실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보관할 용기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흔히 플라스틱 용기가 가볍고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배이거나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유리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기는 사용 후 반드시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린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처럼 섭취 방법과 보관법 모두 올바르게 실천해야 마늘이 진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늘은 단지 위장이나 혈관, 면역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뇌 건강, 특히 기억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는 기억력 저하입니다. 오늘 아침에 무얼 먹었는지, 약은 챙겨 먹었는지, 며칠 전 약속을 깜빡하고 놓친 일이 있었는지 이런 사소한 기억의 빈틈들이 점점 쌓이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회적 활동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마늘 속의 성분들이 이러한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마늘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입니다. 이 성분은 뇌의 혈관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뇌세포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도록 혈류를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뇌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늘은 뇌의 노화를 늦추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늘의 항산화 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체내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해 노화를 촉진하고 특히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마늘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뇌세포의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내부에서 청소를 해주는 것처럼 뇌를 맑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보호 효과입니다. 특히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세틸콜린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분해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그 결과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늘의 일부 성분은 이 물질의 분해를 억제해 주어 기억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늘은 단순한 식재료 그 이상입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나아가 뇌의 기능을 보호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마늘의 이런 좋은 점들도 잘못된 섭취 방법이나 부주의한 보관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잘 실천하면 마늘은 그야말로 약이 되는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거나 방치해두면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도 얼마든지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늘을 건강에 이롭게 섭취하려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꾸준히 부담 없이 마늘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특유의 향과 강한 맛 때문에 꺼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조리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이나 씹는 것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익힌 마늘이나 마늘즙이 좋은 대안이 됩니다. 먼저 익힌 마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마늘을 살짝 익히면 그 자극적인 매운맛이 줄어들고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늘의 유익한 성분인 알리신은 줄어들지만 대신 SRL-시스테인이라는 또 다른 유익한 성분이 생깁니다. 이 성분은 위장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항암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익힌 마늘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껍질째 찜기에 넣어 약한 불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쪄줍니다.
이렇게 찐 마늘은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고 향도 부드러워져 요리에 넣거나 그대로 반찬처럼 곁들여도 좋습니다. 간혹 전자레인지에 익히는 경우도 있지만 천천히 찌는 방식이 성분 손실을 줄이고 맛도 한층 깊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방법은 마늘즙입니다. 생마늘을 갈아 즙을 내는 방식인데 이 방법은 마늘의 영양을 가장 농축된 형태로 섭취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단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마늘즙 중에는 보존을 위해 첨가물을 넣거나 너무 오래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선한 마늘 몇 알을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은 뒤 적당량의 물과 함께 믹서기에 갈아 마늘즙을 만듭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면 향이 덜 자극적으로 느껴지고 공복보다는 식후 30분 즈음에 마시는 것이 속을 편안하게 합니다. 단 너무 진하게 마시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으니 양을 조절해야 하며 처음 시작할 땐 소량부터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늘즙을 하루에 여러 번 나눠 마시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몸의 부담을 줄이고 효과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나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느껴질 때 집중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밖에도 마늘은 다양한 요리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국이나 찌개에 통째로 넣어 부드럽게 익혀 먹는 방식, 볶음 요리에서 향을 더할 때 활용하는 방식, 샐러드에 마늘을 살짝 구워 곁들이는 방식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에 살짝 볶아 향을 낸 마늘 오일은 다른 어떤 양념보다도 요리에 깊이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며 마늘의 유익한 성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늘을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조리하면 유익한 성분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튀기거나 센 불에서 바싹 굽는 방식은 마늘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이 대부분 날아가고 오히려 탄화된 물질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마늘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되는 법이죠. 마늘은 적당히 섭취할 때 그 효능이 극대화되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을 경우 속쓰림이나 설사 같은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날마늘을 공복에 많이 먹으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두통이나 피부 발진 같은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면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익힌 마늘 몇 개 정도나 마늘즙 한두 스푼 정도로 천천히 늘려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몸이 마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하면서 조절하면 부담 없이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혈액순환을 돕는 약이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마늘과 함께 섭취할 경우 약효가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늘 자체도 혈관을 확장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엔 의사와 상담을 한 뒤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늘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유익하지만 몸이 약해져 있는 분이나 기존에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 맞게 올바른 방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마늘은 단순한 음식 재료를 넘어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활용하면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누구보다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다만 그만큼 조심해야 할 점도 많은 만큼 올바른 정보와 함께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마늘의 또 다른 활용 예시들과 마늘을 매일 식탁 위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조리법과 응용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일상에 무리 없이 녹아들 수 있는 마늘 활용법들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늘을 어떻게 식단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의 효능은 알고 있지만 막상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마늘 활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마늘을 기초 양념처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밥을 지을 때 마늘을 통째로 몇 알 넣는 것만으로도 은은한 향과 함께 건강한 성분이 스며듭니다. 마늘을 얇게 썰거나 으깨어서 국이나 찌개에 함께 넣어 끓이면 조리 과정에서 알리신과 같은 성분이 부드럽게 퍼지면서 자극적이지 않고 풍미도 한층 깊어집니다. 특히 장시간 끓이는 음식에 마늘을 넣을 경우 특유의 강한 냄새가 줄어들면서도 성분은 고스란히 남아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마늘을 생선이나 육류에 곁들여 먹는 방식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에 마늘을 곁들이면 느끼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늘이 가지고 있는 해독 작용과 항균 작용이 고기의 성분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 마늘을 함께 곁들이면 단순한 맛의 조화를 넘어서 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작용까지 기대할 수 있는 셈이죠. 반찬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늘종을 데쳐서 무쳐 먹거나 간장이나 참기름과 함께 볶아내면 입맛을 돋우는 좋은 반찬이 됩니다. 마늘종은 알리신이 풍부하면서도 생마늘보다 훨씬 순한 맛을 가지고 있어 매운맛에 민감한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계절마다 나는 마늘종은 짧은 기간에만 맛볼 수 있는 식재료이니 제철에 챙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원하신다면 마늘로 건강 음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마늘과 레몬, 생강, 꿀을 함께 혼합해 마시는 방식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면역력 강화에 널리 쓰여온 방식입니다. 마늘 몇 알을 으깨거나 갈아서 생강즙과 레몬즙을 더하고 꿀을 약간 넣은 뒤 따뜻한 물에 타 마시면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건강을 챙기기 좋은 음료가 됩니다. 이 음료는 감기 예방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을 도와주고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생마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가 민감한 분은 조금씩 양을 조절해가며 섭취하는 것이 좋고 하루에 한 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늘을 발효시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흑마늘처럼 발효 과정을 거친 마늘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 방식은 생마늘의 자극적인 성분을 줄이면서도 항산화 능력을 더욱 높여줍니다. 흑마늘은 단맛과 구수한 맛이 함께 어우러져 생으로 먹기 어렵던 분들도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으며 그대로 간식처럼 먹거나 샐러드에 곁들여도 좋습니다. 이처럼 마늘은 방식만 조금 바꾸면 누구나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강조드리지만 보관과 위생 관리 없이는 아무리 좋은 방법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마늘을 여러 방식으로 준비해 놓고 사용할 경우 각각의 상태를 잘 확인하고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늘 껍질을 미리 벗겨서 사용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때는 반드시 밀폐 용기를 사용하고 바닥에 키친타월을 깔아 수분 조절을 해줘야 곰팡이나 변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상태에서는 공기와 습기에 매우 민감해지므로 최대한 빠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냉장 보관할 경우에도 3일 이상 넘기지 않는 것이 좋고 오래 보관하려면 냉동 보관이 더 적합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마늘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기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속 재질의 도구를 오래 사용하면 마늘의 황 성분과 반응에 산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리나 세라믹 재질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늘을 다질 때도 플라스틱 도마보다는
나무 도마나 유리 도마를 사용하는 것이 위생과 성분 보존 면에서 더 낫습니다. 마늘의 진짜 힘은 바로 꾸준함에 있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보양식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소량씩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늘을 최고의 약으로 만드는 지혜입니다. 물론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마늘이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처음 시도할 때는 항상 몸의 반응을 살펴가며 접근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면 마늘은 그 어떤 보조제나 영양제보다 더 강력한 자연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약 대신 음식을 바꾸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말처럼 우리 식탁 위의 선택이 곧 건강을 결정하는 열쇠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마늘 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식재료들의 효능과 주의할 점에 대해 하나씩 소개해 드릴 계획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통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힘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늘의 숨겨진 두 얼굴, 그리고 이를 보약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마늘을 단순히 건강식품으로만 여긴다면 그 가치의 절반밖에 누리지 못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대하는 태도와 지혜입니다. 마늘은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식재료입니다. 매일 식탁 위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섭취법과 보관법을 통해 마늘이 어떻게 약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봤다면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실수로 마늘을 도구로 만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저지르기 쉬운 실수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특히 달콤한 맛이 강하게 나는 장아찌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탕은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좋은 성분과 결합할 경우 그 효능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단순히 단맛을 내는 것을 넘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마늘 장아찌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마늘 장아찌에 흔히 들어가는 식초나 소금, 방부제 등도 문제입니다. 이런 첨가물들은 마늘 본연의 유익한 성분을 파괴하거나 몸에 과도한 나트륨을 축적시켜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마늘을 오래 두고 먹기 위해 만든 장아찌가 오히려 혈압과 혈당을 자극하게 된다면 이는 명백히 마늘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마늘빵입니다. 마늘빵은 이름에 마늘이 들어가 있어 마치 건강에 좋은 음식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 재료를 들여다보면 건강에 해로운 요소가 더 많습니다. 정제된 밀가루에 버터, 설탕, 소금이 들어가고 마늘은 그저 향을 위한 수준으로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혈당을 빠르게 높이고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섭취는 지방간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밀가루에 포함된 글루텐은 일부 사람들에게 장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글루텐에 민감한 체질이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섭취하면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영양 흡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만성 피로, 소화장애,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간과되기 쉬우면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상한 마늘입니다. 마늘은 땅속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수확 후에도 보관 환경에 따라 곰팡이가 쉽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습한 환경에 방치된 마늘은 곧바로 곰팡이의 온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매우 강한 독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것으로 특히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이런 독소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까지 곰팡이가 침투해 있을 수 있고 이 독소는 열에도 강하기 때문에 익힌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갈색 반점이 생겼거나 촉촉하게 물기가 돌고 끈적한 느낌이 있다면 곧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냄새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평소와 다른 시큼하거나 부패한 냄새가 느껴진다면 아무리 겉은 멀쩡해 보여도 먹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늘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마늘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잘 사용하면 보약이 되지만 조금만 방심해도 독이 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을 활용할 때는 단순히 효능에만 집중하지 말고 조리와 보관, 섭취 전후의 과정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식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모두 몸에 좋을 거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 재료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루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떤 식품이든 마찬가지지만 마늘처럼 성분이 강하고 민감한 식재료일수록 다루는 지식과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습관 하나가 그 식품의 모든 장점을 무력화시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늘을 삶의 일부로 만들되 늘 깨어있는 자세로 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 모두가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마늘을 대할 때 그 안에 담긴 가능성과 위험을 모두 이해한 상태에서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보약처럼 대하되 늘 주의 깊게 관리하는 마음을 함께 품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식생활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쌓인 하루하루의 선택이 결국 우리 삶의 질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늘이 지닌 건강 효과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앞서 면역력과 혈관 건강, 항암 작용 등 마늘의 다양한 효능을 소개해 드렸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최근에 더욱 주목받고 있는 마늘의 뇌 건강 효과, 특히 치매 예방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치매는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이자 걱정거리입니다. 단순히 기억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무너뜨리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늘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며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작용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귀한 식품입니다. 먼저 마늘이 뇌의 혈류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뇌혈관은 조금씩 좁아지고 탄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기억력 저하나 인지 능력의 감소가 서서히 진행됩니다. 마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황화합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지 손끝, 발끝의 혈액순환만 개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뇌 전체의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 뇌세포가 활력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뇌세포는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혈류 하나만 원활해져도 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항산화 작용입니다. 뇌는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활성산소라는 유해물질이 많이 생성되고 이 활성산소는 뇌세포를 공격하며 노화를 앞당깁니다. 특히 치매의 한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활성산소입니다.
마늘에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알리신은 물론이고 마늘을 익히면서 생성되는 여러 황화합물들은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며 뇌의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단순히 면역력 강화 차원을 넘어서 뇌 건강 유지에도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마늘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 집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부족해지면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치매 증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마늘의 항산화 성분은 이 아세틸콜린이 쉽게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즉, 뇌 속에서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신경 전달 시스템이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이는 곧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실제로 마늘을 포함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한 사람들에게서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식습관이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늘만 먹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하나의 식품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식단 전반의 균형과 함께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조절이 병행되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다만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서 마늘이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마늘은 한두 번 먹어서 효과를 기대하는 식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에 조금씩 지속적으로 섭취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별한 날 챙겨 먹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뇌의 건강이 걱정되거나 기억력 저하를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마늘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끌어들여 보시길 권합니다. 단순히 약이나 보조제를 찾기보다는 식생활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몸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늘을 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다만 그 전제는 올바르게 섭취했을 때입니다. 마늘을 생으로 과하게 먹거나 오래된 것을 무심코 섭취하거나 첨가물이 가득한 마늘 요리를 자주 먹는다면 오히려 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약이냐 독이냐는 마늘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조심하며 건강을 관리해 나간다면 그 속도는 얼마든지 늦출 수 있습니다. 마늘이 그 길의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단순한 식재료 하나도 깊이 있게 바라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건강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늘 한 알이 가진 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식탁 위의 태도를 조금씩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변화가 쌓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늘이 가진 효능과 주의사항, 다양한 활용법과 보관법, 그리고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마늘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늘 섭취의 마무리 지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마늘을 많이 먹을수록 몸에 좋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늘은 자극이 강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생마늘을 하루에 여러 알씩 드시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위 점막에 자극을 주고 속쓰림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날마늘을 다량 섭취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익히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늘 냄새 때문에 사회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마늘을 먹고 나면 입에서뿐 아니라 땀이나 소변을 통해서도 냄새가 날 수 있는데 이는 마늘 속의 황성분 때문입니다. 이 냄새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없지만 마늘 섭취 후 사과나 우유를 함께 먹거나 차가운 물에 입을 헹구면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늘을 지나치게 경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속이 약해서 마늘을 아예 피하는 분들도 있고 특정 질환이 있어서 마늘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약물과의 상호작용이나 위장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조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마늘을 금기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조리하고 익혀서 섭취하면 대부분의 사람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늘을 처음 섭취하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익힌 마늘 한두 알부터 시작해보고 위장이나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익힌 마늘은 자극이 덜하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장년층이나 노년층에게도 부담 없이 권장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꿀과 함께 먹는다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마늘 특유의 냄새도 완화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보관할 때도 삶의 태도처럼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사온 마늘을 대충 모아두기보다는 하나하나 상태를 살펴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보관할 것은 잘 관리해야 합니다. 키친타올로 감싸 수분을 조절하고 통풍이 가능한 밀폐 용기에 실리카겔을 함께 넣어 냉장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늘을 오래도록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특별한 날에만 챙겨야 할 보양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듯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식탁 위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반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챙겨 먹는 그 꾸준함이 결국 몸의 안쪽부터 건강을 바꾸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첫 걸음이 됩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면 약국으로 달려가기 전에 냉장고 속 마늘부터 꺼내보는 것이 현명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싶다면 비싼 보조제보다는 마늘즙 한 잔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고가의 건강식품보다 매일 마늘을 올바르게 조리해서 먹는 습관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위해 먼 길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까운 곳, 가장 흔한 음식에서부터 진짜 건강은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마늘은 정말 작고 평범한 모양이지만 그 속에는 몸을 살리는 힘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의 비밀입니다. 건강한 삶이란 결국 선택의 반복입니다. 오늘 한 끼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내일 어떤 습관을 유지할 것인가,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몸을 만들고 삶을 이끌어갑니다. 마늘이라는 작은 식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은 것을 알고 실천하는 그 꾸준함이 결국에는 노화를 늦추고 병을 예방하며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마늘의 다양한 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식재료 이상의 가치를 가진 마늘은 잘 알고 섭취하면 가장 친근한 보약이 되지만 무심하게 다루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매일의 식탁에서 실천하는 지혜가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익숙한 음식들이 지닌 힘을 하나씩 밝혀가며 건강을 위한 새로운 통찰과 정보를 계속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따뜻하고 든든한 건강의 이야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